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의 한 실험실 밤은 낮보다 뜨겁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이곳의 온도는 영상 1600도를 넘나듭니다. 철이 녹고 바위가 마그마가 되는 그 극한의 고열 속에서 우리 연구원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유령의 이름은 바로 엔진 기술의 장벽입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짓고 이제는 우리만의 전투기 외형을 완성해 하늘로 띄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비행 뒤에는 차마 말하지 못한 서러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비행기의 겉모습은 우리 것이지만 그 심장은 여전히 타국에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엔진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대국들이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절대 공유하지 않는 금단의 영역이자 국가 방산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심장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든 전투기는 언제든 타국의 허락 없이는 날아오를 수 없는 반쪽짜리 날개에 불과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엔진 제조사들은 우리에게 도면을 보여주지만 핵심 설계, 데이터와 소재의 비밀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두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그냥 조립이나 잘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 한 채 태양의 표면보다 뜨거운 열기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금속 덩어리를 깎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심장을 빌려 쓰던 서러움을 끝내고 마침내 우리만의 고동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왜 우리가 천문학적인 자금과 시간을 쏟아부으며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지 그 뜨겁고도 냉철한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가장 깊고 뜨거운 심장부로 초대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1600도의 저주를 풀고 진정한 자주국방의 하늘을 열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대답이 시작됩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이 왜 외계인의 기술을 훔치는 것만큼 어렵다고들 말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엔진의 핵심은 결국 뜨거운 불꽃을 얼마나 잘 견디며 그 에너지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엔진 내부 연소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의 온도는 섭씨 1600도를 가볍게 넘어섭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온도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쓰는 철은 1500 도면 액체처럼 녹아내리고 전투기 몸체에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은 600도만 되어도 그 형태를 잃습니다. 즉, 엔진 안의 부품들은 자기 자신이 녹아 없어져야 할 온도 속에서 초당 수만 번을 회전하며 수십 톤의 무게를 버텨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단결정 합금이라는 소재 기술입니다. 보통의 금속은 수많은 작은 알갱이들이 뭉쳐진 구조로 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그 알갱이들 사이의 경계가 벌어지며 힘없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매달리고 있는 단결정 기술은 금속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원자 구조로 성장시키는 기술입니다. 경계선이 없으니 열을 받아도 변형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영국 등 손에 꼽는 몇 개국만이 독점해온 국가 기밀 중의 기밀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이 단결정 소재를 만들기 위해 수만 번의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적정 온도를 1도만 틀려도 냉각 속도를 초 단위로만 놓쳐도 고가의 합금 덩어리는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금속의 조직이 가장 완벽하게 정렬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 단결정 합금을 직접 주조하고 가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소재가 준비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녹지 않는 금속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그 금속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필름 냉각 기술입니다. 엔진 날개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구멍 수천 개를 뚫고 그 사이로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를 내뿜어 날개의 표면에 얇은 공기막을 입히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사우나 속에서 얼음물로 된 얇은 전신 슈트를 입고 버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구멍 하나하나의 각도와 위치를 설계하는 것은 수학과 유체역학의 정점입니다. 만약 구멍 하나만 막히거나 위치가 어긋나면 그 즉시 엔진 날개는 불타버리고 비행기는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 기술진은 스마트 팩토리의 정밀 로봇을 활용해 이 미세 구멍들을 오차 없이 가공하는 공정 자동화에 성공했습니다. 경쟁국들이 사람이 직접 뚫으며 생기는 오차 때문에 고심할 때 우리는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벽한 품질의 날개를 양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속 표면을 보호하는 세라믹 코팅 기술까지 결합되면서 드디어 1600도의 지옥 속에서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이미 잘 만들어진 미국 엔진을 사다 쓰면 편한데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종속은 곧 국방의 종속입니다. 우리가 소재 하나, 설계 데이터 하나를 직접 쥐고 있지 못하면 엔진 정비 주기를 결정하는 것도 부품 가격을 지불하는 것도 모두 타국의 결정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땀방울은 단순히 엔진 하나를 만드는 것을 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원천 기술 영토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뜨거운 연소실 안에서 붉게 달아오른 터빈 날개가 찢어질 듯한 소음을 내며 돌아갈 때 우리 연구원들은 그 안에서 소음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맥박 소리를 듣습니다. 치열한 기술 전쟁터에서 우리가 거둔 승리는 이제 KF-21 시립의 심장을 넘어 무인기와 우주 발사체라는 더 넓은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강력한 힘을 어떻게 조절하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체계로 통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조립의 시대를 지나 설계와 창조의 시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발걸음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기술들이 어떻게 실제 전장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줄 무인기 엔진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적인 전략과 생존의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단순히 도면을 받아 베끼는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엔진 거인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며 스스로의 몸값을 높여온 치열한 협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해온 위험 및 이익 공유 파트너십, 즉 RSP라는 고도의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는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시키는 대로 부품을 깎아 납품하던 하청업체에 불과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번 돈은 기술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엔진의 설계 단계부터 자금을 투자하고 위험을 함께 나누며 나중에 발생할 수익까지 공유하는 파트너의 지위를 확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GE나 롤스로이스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처음부터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제조 능력을 신뢰했지만 설계와 핵심 기술의 영역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성벽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원 공장의 압도적인 정밀 가공 데이터와 스마트 팩토리의 효율성을 무기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서구권 기업들이 인건비와 노후화된 설비로 고민할 때 우리는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 최첨단 공정으로 오차 없는 품질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최신형 엔진인 GENX나 리프 엔진의 핵심 부품 제작을 우리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감을 따낸 것이 아닙니다. 엔진이 한 대 팔릴 때마다 대한민국에 로열티가 들어오고 엔진의 수명 주기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막대한 정비 수익의 권리를 우리가 나눠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수학은 따로 있습니다.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며 우리는 엔진이 설계되는 논리와 각 부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 통합의 노하우를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도면에는 나오지 않는 미세한 오차의 조정법과 수만 개의 부품이 가혹한 환경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암묵지를 습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제 KF21의 심장을 우리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우리가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무모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시장을 장악한 거대 기업들의 엔진을 사다 쓰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심장을 가지지 못하면 KF21을 제3국에 수출하고 싶어도 엔진 공급국의 승인이 없으면 단 한 대도 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출 승인, 즉 EL 문제라고 부릅니다. 과거 우리가 훈련기를 수출하려 할 때 핵심 기술의 통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무기 체계의 판매권을 남의 손에 맡겨두는 것은 자주국방의 완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엔진은 한 번 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20년에서 30년 동안 끊임없이 부품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이 정비 시장의 규모는 엔진 판매가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독자 엔진을 보유하게 되면 이 막대한 부가가치를 고스란히 우리 경제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낯선 외국 공항에서 우리 기술진이 우리 비행기의 엔진을 당당하게 정비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모습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외국 기술자들에게 설계상의 결함을 당당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의 그 쾌감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조립공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 엔진 생태계의 설계자이자 주권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금속을 만지며 손에 박힌 굳은 살은 대한민국이 선진 방산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치러야 했던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KF21이라는 단일 기종을 넘어 무인 전투기와 민수용 엔진 시장까지 바라보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기반 위에서 탄생한 우리만의 무인기 엔진이 미래 전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우리의 집념이 이제 소리 없이 강한 미래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진 국산화의 목표가 단순히 현재의 KF21에 들어가는 외산 엔진을 대체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너무 작게 보는 것입니다. 엔진 개발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무인 전투기와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거대한 확장성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진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 중인 10,000파운드급 추력의 터보팬 엔진은 그 자체로 독자 엔진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신호탄입니다. 이 엔진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스텔스 공격기인 가오리 X와 같은 차세대 플랫폼의 심장이 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무인기 엔진은 단순히 유인기 엔진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조종사가 없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엔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최적의 연소 조건을 찾아내야 하며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열 신호를 최소화하는 저탐지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제어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독자 엔진이
무인기라는 새로운 몸체와 결합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만의 전략 자산을 파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진정한 군사 주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또한 이 만파운드급 엔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수만 개의 데이터는 향후 2만 파운드 혹은 3만 파운드 이상의 고추력 엔진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왜 처음부터 대형 엔진을 만들지 않느냐고 묻지만 항공 엔진 기술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엔진에서 완벽한 신뢰성을 검증받아야만 비로소 거대한 전투기 엔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무인기 엔진 테스트 베드에서 얻어지는 사소한 진동 데이터 하나, 온도 변화, 수치 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며 미래의 6세대 전투기 심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진보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무인 체계의 핵심인 엔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 전장에서 우리 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의 폭이 무한대로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의 방공망이 촘촘한 지역에 우리 심장을 단 무인기 편대를 먼저 진입시켜 위협을 제거하고 그 뒤를 이어 우리 조종사가 탄 KF-21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의 실현이 바로 이 엔진 끝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기 엔진 기술은 민수 분야로의 전용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 불리는 UAM이나 중형 수송기 분야에서도 우리가 개발한 고효율 터보팬 기술은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의 하늘이 어떤 엔진 소리로 가득 찰지를 그리며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테스트 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화염은 단순히 연료가 타는 불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고 세계 5대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분출입니다. 거대 엔진 기업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성벽을 우리는 단 몇십 년 만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우리 엔지니어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만든 엔진을 단 무인기가 독도와 이어 도를 수호하며 소리 없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그날,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뜨거운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왜 이 도전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와 안보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선택인지 그 냉철한 현실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엔진 국산화가 가져올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안보, 영토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술의 완성도를 넘어 이제는 차가운 자본과 국가 안보의 논리로 엔진 국산화의 가치를 따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엔진 개발에 들어가는 수조 원의 예산을 보며 경제성이 없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방위산업의 특수한 수익 구조를 간과한 지적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한 번 팔면 끝나는 가전제품이 아니라 기체의 수명이 다하는 20년에서 30년 동안 지속적인 정비와 부품 교체가 필요한 거대 장치 산업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MRO라 부르는데 엔진의 획득 비용보다 운영 유지비가 보통 2배에서 3배가량 더 높게 형성됩니다. 우리가 독자 엔진을 가지지 못하면 KF-21이 하늘을 나는 내내 매년 수천억 원의 외화를 엔진 제조사에 상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유출을 넘어 우리 군의 작전 가동률을 타국에 저당 잡히는 안보적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부품 하나를 조달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가격 결정권이 상대국에 있다면
전시에 우리 전투기가 기지에 멈춰 서야 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심장을 손에 쥐는 순간 이 막대한 정비 시장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로 편입됩니다. 수천 개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엔진 부품 생태계에 참여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축적된 기술력은 다시 민수용 항공기 부품 시장으로 확산되어 거대한 부가가치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엔진 국산화는 수출 시장에서의 제약 조건을 완전히 제거하는 결정적 수단이 됩니다. 방위 산업에서 수출 승인이라 불리는 EL 제도는 강대국들이 경쟁국의 성장을 막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곤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능 좋고 저렴한 전투기를 만들어도 엔진을 공급하는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출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대의 비행기도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권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접 엔진을 설계하고 생산한다는 것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국가에 우리 무기를 팔 수 있는 완벽한 수출 자율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의 주류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기도 합니다. 안보는 곧 경제이고 경제는 곧 안보인 시대에 엔진 기술은 두 영역을 잇는 가장 강력한 고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비는 낭비가 아니라 미래의 안보 비용을 절감하고 수십조 원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이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엔진 기술은 결승점이 있는 경주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토대를 닦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타국의 기술적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창원 공장의 웅장한 기계 소음과 연구소의 치열한 토론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술 독립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내뿜는 진통이자 희망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심장을 빌려 쓰는 세입자가 아니라 우리 집의 심장을 직접 설계하고 가꾸는 집주인이 되려 합니다. 이 거대한 여정의 끝에는 단순히 잘 만들어진 엔진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 패권국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위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기술적, 전략적 도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이 향하는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 보려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우리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어떤 미래를 그려내고 있는지 그 감동적인 피날레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마침내 완성되어가는 대한민국의 뜨거운 심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가능이라 말했고 또 누군가는 무모한 도전이라 비웃었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차가운 금속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그 모든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KF-21의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부품 하나를 우리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기술의 변두리를 벗어나 세계사의 중심 무대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타국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추격자가 아니라 스스로 하늘의 길을 열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선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이륙하는 전투기의 웅장한 굉음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단순한 기계의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기술 독립을 위해 청춘을 바친 연구원들의 헌신이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술 종속이 없는 당당한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만든 엔진이 하늘을 가르며 내뿜는 푸른 화염은 대한민국이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만의 의로 평화를 수호할 준비가 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 엔진은 앞으로
무인 전투기와 우주 발사체,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의 모든 운송 수단 속에서 살아 숨쉬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영토를 넓혀갈 것입니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땀방울과 눈물은 반드시 찬란한 결과로 돌아와 우리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대한민국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거대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심장을 달고 저 높은 곳까지 거침없이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자부심이라는 작은 불꽃을 피워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우리의 의지가 하늘을 지배하는 그날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엔진만큼이나 중요한 전투기의 눈과 귀, 에이사 레이더의 국산화 성공 비화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기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